안녕하세요. 올레노 킴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쟁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최종 합의를 위해서 로드맵에 합의를 했고,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미국과 이란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승인했는데, 혁선단은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감독, 제재, 그다음 헷갈린 신물 그룹을 구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레바논의 분쟁 완화 메커니즘은 휴전의 초기 시험대로 등장이 되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측은 중재에 대한 정치적인 감동을 제공할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공동 성명에 따르게 되면은 수적 협상의 대표들은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핵이라든지 제재, 분쟁 해결에 관한 실무 그룹을 이끌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양측은 중재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이란, 레바논 간의 분쟁 해소 이런 기구를 설립해서 레바논에서의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완전히 종식시키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거 본다면 뭐 이스라엘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의 외무장관이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테헤란의 석유라든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 항만 봉쇄 해제, 동결 자산의 일부 해제, 재건이라든지 개발 계획의 착수 등을 확보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X에서 올린 글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그런 레바논에서의 새로 설립된 분쟁 완화 메커니즘이 합의의 첫 번째 실질적인 실험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얼마만큼의 참는지, 자, 그것이 일단은 관건이 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양해각서에 따라서 양측은 호르무즈 협을 갖다 최소 60일 동안 통행료 없이 재개방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레바논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요것만 지켜지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 호르무즈가 일단 통과된다면은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라가는 데는 좀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또 급등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스페이스X는 12개월간에 86억 8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한 2.5조 달러 정도의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스페이스하고 스타링크 있죠. 이런 것들의 부분이 매우 높은 확장성을 지니고 있는데, 수직적 통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매출 성장, 24%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XAI 편입은 영업이익을 소멸시켰고 AI 부분의 손실, 자, 그런 것들이 한 63억 5천만 달러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하고 지금 스타링크의 이익을 상쇄시키고 있다. AI 부분이. 그래서 2026년도 1분기에 자본적 지출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AI 쪽에, XAI 쪽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밸류에이션과 더불어서 펀더멘털은 많은 괴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세 자리 숫자의 PS 레이쇼를 정당할 근거는 없다. 100배를 차지할 만큼의 그 정도의 일단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은 높이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스타링크의 매출이 있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2023년도에 3,869, 7,599, 2025년도에는 13,887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스타링크는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인컴이 있죠. 오퍼레이션 인컴 요거 자체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 469, 2,000, 4,421, 23이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출도 늘어나는 데다가 이익도 늘어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토탈 스페이스 레버뉴 있죠. 그 매출 자체를 본다면 그렇게 안 늘어나고 남는 건 없고 도리어 적자라는 겁니다. 2025년도가 마이너스 적자다. 자, 적자가 되는 이유는 자, 다른 게 없이 지금 엑스에다 돈을 갖다 퍼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적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 좀 깎아맞는 편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스타링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빠른 성장이 되었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됐던 이유는 스페이스 부분과의 수직적인 통합 덕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즉 말해서 스타링크는 스페이스 부분의 주요 내부 고객이라는 겁니다. 자체 위성을 궤도에 올릴 때 펠콘 9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스타링크를 갖다가 쏠 때. 이러한 중요한 이점이 없다면 스타링크의 수익성은 이만큼 높지 못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우주에 나가려면은 발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발사를 할 수 있는 로켓이 이제 펠컨 9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테슬라 자체적인 지금 이제 스타링크의 지금 이제 스페이스 부분을 지금 이제 사용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외부 업체에다가 위성 발사를 맡긴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모든 관련 비용, 더불어 타사의 순이익까지도 부담해야 되는데, 자, 반면에 현재 구조에서는 단순히 원가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겠죠. 이런 점을 감안하게 보면은
두 부분 하나로 통합 사업부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타링크하고 지금 이제 스페이스 이 부분이 같이 논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2023년도 있죠. 그때 스페이스하고 지금 이제 스타링크하고 같은 매출 본다면 7,426, 그 다음 11,000, 15,000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죠. 두 개의 사업 부분을 합해 놓은 거니까 이 정도로 늘어나는 데다가 자, 그 다음 또 여기에 오퍼레이션 인컴 있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영업이익 자체도 보게 되면은 스페이스X의 영업이익이 468, 그 다음 2027, 그 다음에 3,766으로서 계속해서 늘어나죠. 지금 이제 주황색도 늘어나고 있고 파란색도 같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진이죠. OP 마진이 6%, 18%, 24%로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을 합하면은 더욱더 많은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고 안 합할 수가 없겠죠. 로켓을 쏘아야만이 위성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링크는 결국은 지금 이렇게 로켓하고 같이 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매출과 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또 가입자 있죠. 가입자도 지금 이제 2023년도에 230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적었죠. 230만 정도 되고 있었는데 이게 S-1에 나타났던 보고서입니다. 근데 2025년도 말에는 890만 명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전혀 둔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10년도에는 지금 이제 1분기에 벌써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2017년도 말에는 2,000만 명을 쉽게 돌파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은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타링크가 지금 커버리지 않은 지역들 있죠. 그 맵을 보시면 이 정도 되고 있는데 뭐 한국은 필요 없죠.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넓어진다는 것은 자, 아무래도 매출과 이익이 또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단점으로 본다면 스타링크 가격이 좀 높은데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가입자의 평균 매출이 있죠. ARPU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면서 요금제 가격도 점진적으로 좀 인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특별히 평균 시장 가격이 근접하게 되면은 많은 사용자가 스타링크를 이용할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까지는 상당히 좋았죠.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스페이스하고 일단 스타링크하고 합병했을 때 같이 갔을 때 자, 그때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역시나 계속 증가되고 있다. 자, 그런데 AI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들어왔을 때 매출은 요거밖에 안 되고 있고 계속 플랫되고 있고 증가가 없다는 겁니다. 매출의 증가 없고 도리어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AI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살아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살아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X의 지금 사업 분야가 한 세 군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스타링크, AI 요 세 가지죠. 자, 여기서 일단은 토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 지출이 많이나 나왔는데 만 중에서 7,700 그러니까 거의 한 80% 75%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AI에서. 자, 그만큼 자본 지출이 이쪽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본 지출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아직까지는 적자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AI 쪽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돈도 벌지를 못하는데 돈만 쓰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적자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스페이스X에서 그 AI 분야는 그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록이 지금 이제 몇 위 정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정말 인텔리전스 인덱스 스코어 있죠. 거기서 클라우드 1등 이렇게 되고 있죠. 클라우드 2등 뭐 5, 4.8 이런 게 1등하고 그다음 GPT 이런 것들 쭉 내려가는데 그록은 없습니다. 상위 지금 20위 안에도 들질 못했다. 그래서 지금 합병을 하고 난리가 되고 있죠. 자, 그만큼 아직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라가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자, 그런 시간이 걸리니까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도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총 시장 규모 있죠. 템 시장에서 총 시장 세그멘트 봤을 때 부분별에서 총 시장이 많은 것이 22.7T 정도 되고 있는데 총 어드레스 마켓은 28.5T입니다. 거기서 거의 한 80% 이상이 어디서 잡느냐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즉 말해서 AI 쪽에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80% 이상의 지금 이제 템 시장이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잘 못하면은 주가 자체가 곤두박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나가려면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요런 점이 지금 현재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스페이스X가 이렇게 과대평가됐다. 그렇게 했을 땐 주식을 공매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교훈을 배웠는데 테슬라가 심하게 과대평가됐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장기 풋옵션을 샀지만은 그 풋옵션들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약화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실제로 약화됐지만은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그 갭이 내실이 전보다 약해졌고 로보택시 야망도 여전히 공상에 불과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한 만큼의 주가 하락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펀더멘탈과 주가가 연동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회사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한 접근부도 단순하다는 겁니다. 일단 관망하고 확실한 수익과 현실적인 기대가 있는 다른 기업에 집중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스페이스X가 XR을 분사 또는 매각한다면 그때는 일부 주식을 매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관망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또 역사적인 지금 경험치로 본다 하더라도 1년 안에 지금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있죠. IPO 해가지고 그 여건이 한 55%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버리지로 봤을 때. 자,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서 하락할 확률이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굳이 이 정도 확률이 되는데 우리가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급하게. 그래서 조금씩 사서 모아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선수들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115불부터 시작해서 400불까지 있습니다. 바이가 3명이고 셀이 1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천차만별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밑까지도 갈 수 있겠고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좀 시간을 보면은 제대로 된 가격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 그 다음에 락급 이런 것들 다 풀려야 되니까 자, 그런 것들 후에 주가가 반등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일단 우리가 관찰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스페이스X에서 봐야 될 것이 스타쉽은 단순한 차세대 로켓을 넘어서서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탈과 우주경제의 패권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의 스타쉽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쉽이 스페이스X 내에서 가지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발사 단가의 구조적인 파괴, 완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데 있어서 고속도로를 깔아야 뭐 수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겠죠. 도로를 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큰 로켓십이 있죠. 스타쉽이 발사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주로 나가 가지고 모든 걸 싣고 날아가고 날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갖다 그러려면은 왔다 갔다 방법을 해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재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데 연료라든지 그래서 경비가 많이 줄어들어야만이 우주로 가는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경비만 올라가면 투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스타쉽 자체가 재사용 가능하냐. 자, 그게 따라서 아무래도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발사 단가의 구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 완전 재사용성이 되고 있는지. 자, 그것이 가장 큰 이제 발사체로서 설계가 되었는데 자, 기존의 팔컨 9 이런 것들은 1단 부스트만 재사용하면서 우주 발사 시장을 장악했다면 스타쉽은 1단, 그다음 2단 모두를 갖다가 재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들. 그래서 궤도 진입 비용 자체가 아무래도 기존 대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낮다. 그래서 우주 운송 시장에서 경쟁사가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해자. 자, 그것이 일단 1차적인 핵심 동력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볼 것 같으면은 핵심 수익의 확장을 위해서라도 스타쉽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 것이 스타링크인데 스타쉽은 아무래도 이러한 기존 발사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 무게 이런 것들의 차세대 통신 위성을 한꺼번에 한 번에 대량으로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스타쉽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스타링크의 지금 확장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타쉽의 성공적인 상용화 단계를 거쳐야만이 통신사업 부분에서도 폭발적인 마진 확대, 글로벌 커버리지 완성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펠콘 9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스터가 1단밖에는 지금 이제 재사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겠죠. 근데 스타쉽은 한번 갔다 오면은 많은 것을 갖고 가니까 그게 더 경비가 안 된데 재사용이 다 가능하니까 훨씬 더 경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스타링크도 가격을 많이 낮추면서 경쟁력이 더욱더 많이 강해지겠죠. 마진은 똑같으면 가격이 낮아지니까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 통해서라도 지금 스타쉽이 그만큼 모든 측면에서 다 지금 이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목표가 있는데 장기 비전의 물리적인 실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가 인류의 다행성 종족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 우주국의 아르테미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 착륙선으로 선정된 것이 역시 스타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 수십 톤의
화물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스페이스X의 존재 이유다. 자, 그거 자체가 스타쉽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이 없으면은 지금 이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기업 가치에 있어서의 향후 자본시장에서 위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스타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스타쉽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져.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지금 여기 짓지 못하면서 우주에 지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그 이제 구조의 첫걸음이 스타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통해서 많이 갖다 날라야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타쉽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잘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자, 아니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자, 그게 첫 번째 일단 바늘을 꿰는 것은 스타쉽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좀 펀더멘털로 따져봤다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심리적으로 한번 따져볼 것 같으면 스페이스X에 대한 초기 열풍은 식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즉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내에서 지수 편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놀라운 시장의 과반수의 현보세를 보인 후에 새로운 투자 주요를 갖다가 창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스페이스X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등급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했고 스페이스X는 6월 26일에 러셀 10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다. 그래서 패시브 펀드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S&P 글로벌 레이팅스로부터 지금 트리플 B에 지금 이제 신용 등급을 획득했다. 그래서 부채 상환을 위해서 최소 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열기는 식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에서 전례 없는 관심을 보였고 스페이스X에 연동된 상장지수 펀드 역시 또한 엄청난 자금의 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자, 스페이스X의 주식 옵션 거래량 또한 엄청났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한 수요는 문제가 아니었고 문제는 접근성이었는데, 자, ETF의 제공업체인 ダイ렉션의 자본시장 책임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본다면은 시장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스페이스X의 레버지를 정한 ETF로도 출시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 반응은 스페이스X 관련된 분석을 시작한 소수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낙관론을 고조시켰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IPO에 참여했던 주요 은행들은 7월 초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상당히 뜨겁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거니까 주가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수들이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스페이스X에 대해서 매수 등급가 310달러의 목표 주가를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가소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 기업인 커스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걸 통해서 목표 주가를 190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에이전트 코딩 분야의 선두주자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커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수함으로 인해서 AI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이달 말에 스페이스X가 주요 지수라든지 몇 개에 편입될 예정에 있는데 상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스페이스X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거다. 유동성이 풍부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돈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6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에 있는 것이 러셀 1000 지수의 편입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FTS의 러셀은 스페이스X에 대한 최종 평가가 12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효력이 이렇게 발생되면은 결국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되게 만들어 놨는데 나스닥, MSCI 또한 각각 10거래일, 15거래일 만에 스페이스X가 지수에서 편입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이들 지수 제공업체를 벤치마크로 하는 패시브 펀드에 투자된 자산은 총 8조 9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돈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온다는 말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IPO의 구조가 단기적으로 매우 강력한 기술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스페이스X의 낮은 유통 주식수, 그 다음에 단계적인 내부자 주식의 보호 예수의 매세도 락업을 걸어놓고 트는 기간이 조금씩 나눠져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유통 주식수가 적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량 매도의 기회를 막을 수 있다. 주가가 급격하게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내부자 주식의 첫 번째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것이 6월 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에 며칠 만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8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수 편입만으로는 지속적인 가격 조정을 이끌어내기에는 일반적으로 불충분하다. 그런데 수동적인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모멘텀 그리고 제한된 유통 물량이 결합되면서 과거 지수 편입 당시 움직임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한된 유통 물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유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부채를 갖다 200억 달러 정도로 발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스페이스X에는 좋은 징조다. 그렇게 오픈에어마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로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X가 테슬라에서 머스크가 세운 전략을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 희석을 안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만 발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낮은 금리로서 또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체킹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또 주식을 많이 발행을 했다. 그럼 당연히 희석이 오니까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방어하려는 입장이 있었지 않았나.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스페이스X의 PS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지금 55배수 정도 되고 있죠. 공부할 때가 보통 50배수 미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것들이 좀 많이 내려갔을 때, 자, 그럴 때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할 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현재 테슬라의 PS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4배수죠. 자, 그 정도로 일단 이것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평균 자체가 6.68이니까. 그래서 14배수고 이건 54배수니까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스페이스X가 요것만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이 스페이스X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PS 레이쇼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매출 대비해서 얼마만큼 뻥튀기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94,827, 그 다음에 스페이스X가 18,674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 5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5배 정도가. 그러니까 5배 정도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PS 레이쇼를 했을 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한 14배수 정도 받고 있고 지금 얘는 지금 이제 54배수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고평가된 거 맞죠? 그러니까 매출은 적은데 자, 배수는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스페이스X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가치 평가로 본다면은 주가 자체가 더 떨어져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매수세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펀드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디가 바닥이다 어디가 지금 이제 고점이다 논하기는 힘들고 좀 시간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락급이라든지 이런 게 풀리면서 계속 들고 가는지 자, 그런 것들을 관찰해야 될 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아직까지 추세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 그래서 이 추세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올라와야만 이 주가가 달릴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200일 이평선이 있죠. 200일 이평선이 이제 411 정도 그런 것들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서야 된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투바닥 아니면 뜨리바닥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은 좀 밑으로 계속해서 지금 400불 밑으로도 흘러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좀 아무리 이쪽에서 좀 많은 공방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걸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자, 더욱더 380불 때 지켜주지 못한다면 주가는 조금 더 흘러내릴 수가 있다. 지금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트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하락 중에 있고 200일선 밑에서 돌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은 주가가 반등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450불대 이렇게 갈 때마다 또 공매도도 많이 있고 자, 배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고평가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튀지는 못한 가운데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380불대에서 400불대 좀 끼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자, 거기서 얼마만큼 버텨내면서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